여러분 안녕하세요, 송 사무장입니다. 오늘 부자 집합소에 정말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할 때 오늘 유용한 정보를 많이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도 궁금한 사항을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 송도 부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빌드 남경엽 대표입니다. 제가 즐겁게 촬영해서 오늘 내용 많이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을 하면 정말 가장 필수가 또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동산 가치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좀 잘 하게 되면 임대도 좀 수월하고 매매도 훨씬 수월하게 그리고 더 높은 가격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상가, 주택, 이거 뭐 펜션 여러 가지를 바꾸는 거는 결국 인테리어인데 오늘 그런 인테리어에 대한 궁금증을 잘 해소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거의 다 풀어낼 수 있죠. 그래요? 그럼요. 저희는 또 부동산 경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의 그냥 낡은 집, 낡은 빌라, 뭐 오래된 아파트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좀 적은 돈으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인테리어부터 먼저 좀 배우고 싶어요. 이게 제가 보더라도 인테리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나 매매를 놓기 위한 거, 예, 자기가 살기 위한 거. 자기 살기 위한 거는 정말로 좀 투자를 많이 하지만 매매를 위한 거는 가성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 주제는 가성비, 인테리어 가성비를 높이는 법. 내가 이제 가성비 높은 걸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내가 셀프 인테리어를 하느냐, 인테리어 회사에다 턴키로 맡기느냐,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근데 이유 어찌됐든 내가 셀프로 하던 인테리어 업체에 턴키로 맡기던 중요한 거는 그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모르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프로세스에 대한 거를 기본적으로 좀 익힐 필요가 있다. 그래야 가성비 높은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임대 시장이나 아니면은 그냥 단순하게 계속 팔고 싶다라고 할 때는 셀프 인테리어에 대한 효과도 조금 클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권하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프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실제로 비용을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퀄리티에 대한 거는 보장을 못 하죠. 예. 턴키라고 하는 거는 한 업체한테 모든 과정을 다 맡기는 거고, 맞습니다. 우리가 셀프 인테리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모든 걸 주도하면서 아까 프로세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인테리어도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죠. 그 순서대로 업체를 한 곳 한 곳씩 하게 되면 그래도 턴키로 했던 것보다는 저렴한데 우리가 이 모든 공정을 관리 감독하는 거를 감리라고 해요. 그잖아요. 근데 그 감리 비용이 어떻게든 빠지는 건데 그거를 경험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아낀 만큼 퀄리티도 나오지만 경험이 없는 분은 비용은 아꼈지만 그 마감 자체 하나하나가 좀 퀄리티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고, 추가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저는 직유공사에 대한 게 그렇게 썩 좋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비용적인 절감 부분에서는 분명히 가성비 있게 할 수는 있는데 직영공사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전 맨날 직영공사.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송 사장님 대단해. 그러니까 직영공사라고 하는 게 왜 힘드냐면 각 공사의 공정과 내용과 작업자와 일정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탱크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은 집을 사고 팔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약간 턴키 공사로 좀 가볍게 좀 하면서 거기부터 사는 거죠. 그래서 철거부터 시작해서 목공, 전기, 설비, 뭐 도장, 도배까지 한번 그 과정을 숙달되게 진행하는 걸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번 쭉 숙달을 되면 어차피 우리는 집을 많이 사고 팔 거니까 그 다음 집부터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전체를 다 했으니까 묶어서 이제 한 5개 정도, 뭐 6개 정도를 해본다든지 그러면서 점점 줄이면서 직영공사에 대한 걸로 근접을 해야 되는 거지. 네. 도전하다가는 정말 그냥 도전해서 끝날 수가 있어요. 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네네. 준비된 과정 없이 그냥 인터넷 글만 보고 하게 되면 시행착오를 좀 크게 겪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겪는 거예요. 마음고생도 겪고 계속해서 이런 투자를 해 갈 것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이 믿을 수 있는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서 그 과정을 그냥 옆에서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 중에서 내가 8단계가 있으면 5단계를 직접 해보고 아니면 뭐 4단계를 직접 해보고 이거를 점점 늘려가게 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좀 이제 뭐 괜찮나요? 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턴키를 맡긴다고 하더라도 아까 가성비 좋은 인테리어를 할 때 우리 힘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뭐 힘을 뺀다고 하는 거는 적당한 자재를 쓰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떤 포인트를 좀 가져가면 좋겠다. 그러면은 똑같은 돈을 들인다 하더라도 네네. 이거는 매력적인 집이 된다. 네, 네네. 그 포인트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가구가 다 들어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세팅된 거가 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주방, 두 번째 신발장. 두 가지거든요. 근데 신발장은 보여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왜? 네. 그냥 뭐 3통짜리, 2통짜리 이게 다 안 돼. 근데 주방은 좀 다르잖아요. 형태의 레이아웃에 따라서 아일랜드를 갈 수도 있고 디귿자 갈 수도 있고 기역자 갈 수도 있고 막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방에 대한 포인트를 좀 줘라. 두 번째, 아 잠깐만요. 주방은 그럼 어떻게 포인트 줘야 되는지. 주방은 뭐냐면 이게 내용이 좀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냐면 주부들이 가장 크게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선에 대한 거예요. 동선에 대한 거. 예. 주방이 그 공간 레이아웃을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기역자 형태로밖에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11자 형태로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약간 대안이 없지만 둘 중에 하나가 어떻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동선을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고, 가구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마감재가 되게 종류는 많긴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판을 PT 마감을 많이 해요. PT 마감, 인조 대리석과 PT 마감이 있는데 그 포밍 테이블이라고 해서 약간 딱딱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드보드 같은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 예. 그런 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용적인 부분에서 절감하려면 그런 거를 쓰거나 그보다 더 낮은 단계에서는 스테인레스. 근데 그건 좀 비추. 인조 대리석보다는 인조 대리석 느낌이 나는 PT를 쓰는 것도 방법이다. 네. 그렇게 좀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조 대리석을 사용하지 말고 느낌을 낼 수 있는 PT 소재로. PT 소재. 네, 네. PT 소재로. 하는 색상 거죠. 추천이요. 색상. 색상은 개인적으로는 어두움보다 좀 밝은 거. 밝은 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임대용 주택이 일반적으로 보면 소형평이 많잖아요. 아, 네네. 소형평이 많기 때문에 색상이 어둡게 되면 공간이 둔탁해 보여요. 좁아 보이고. 네. 그래서 좀 밝은 거. 근데 밝다고 해서 흰색이 이게 아니라 네. 아이보리 계열의 점박이가 좀 들어간 형태. 아이보리 점박이. 네, 아이보리 점박이. 아이보리 점박이. 예. 아이보리 점박이 정도. 그리고 사실 또 그런 거는 있어요. 뭐냐면 그 이제 주방 가구 같은 경우에 가격을 다운시키려면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사실 조명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 추가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요새는 조명에 막 뭐 주렁주렁 이렇게 달지는 않아요. 네. 이게 좀 심플하게 매입된 형태로 네. 다운라이트나 라인 조명 같은 거를 심플하게 연출한다라고 하면 훨씬 공간이 좀 세련돼 보여요. 이게 매입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천장이 있잖아요. 천장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팅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운 조명. 그래서 다운라이트가 보통 동그란 형태의 네. 다운라이트가 많고 라인 조명이라고 하는 건 요새 사실 좀 트렌드하게 많이 써요. 인테리어 쪽에서. 밑에서 싸주는.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로 라인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빛이 밑으로.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밑에서 거는 싸주는 건 신발장이에요. 신발장. 신발장은 뭐냐면 신발장은 아니 싱크대 밑에서도 이렇게. 그거 뭐 하지 않나요? T5 간접 등 아. 이런 거. 사실 방금 여유주님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는 상부장에 네. 라인 하나 가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퀄리티가 되게 높아요. 아, 높죠. 그렇죠. 네, 밤에 딱 그 무드등으로 되는. 맞습니다. 그게 T5라는 조명인데 어. T5가 보통 1m 정도 기준에 10,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보통 이게 3, 6, 9, 12 이렇게 3의 배수로 나가거든요. 그 라인에 맞춰서 우리가 딱 하나 설치를 하는데 선만 빼놓고 연결만 하면 돼요. 그럼 그 라인을 예를 들면 전기 작업자 하시는 분한테 그렇죠. 전기 켤 때 그걸 같이 켜게 그럼 선작업을 해달라 그러면 아주 간단하지만 그 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게 라인 조명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엄청 그죠. 퀄리티 차이가. 장난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게 중요한 팁인데요. 이거를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선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싱크대에 이 라인 조명을 넣겠다 하면 전기공사 하시는 분이 왔을 때 나는 이런 걸 설치하려고 한다. 그분은 조금 귀찮아할지 몰라도 이게 정말 포인트가 분위기 무드등을 또 낼 수가 그럼요. 있게 맞습니다. 되거든요. 네. 예. 원래는 셀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계속 물으니까 좀 말씀해 자꾸 주시는 얘기하시니까. 전 주방 봤을 때 수전 모양 같은 게 요즘에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요즘에 뭐 수전 트렌드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수전이 정말 주방에서 볼 때요. 수전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수전, 수전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수전 작업을 할 때 선행해야 될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벽에서 수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벽부용이라 하는 건데 이게 옛날식이거든요. 네, 내가 이거는 무조건 할 때 무조건 밑에서 해서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형태로 좀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수전을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수전을 사용할 수 그렇죠, 있다는 맞습니다. 얘기죠. 근데 벽으로 나오는 거는 벽으로 나오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설비 작업하는데 얼마 안 합니다. 8만 원에서 15만 원 사야 하기 때문에 업체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정도 비용만 들시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먼저 바꾸고, 자, 두 번째 수전이라고 하는 게 주방 수전은 크게 두 가지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거위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역자로 되어 있는 거. 기역자로. 옛날에는 수전이요.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수전이 이렇게 이미지 참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너무 흔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봐도 뭐 예를 들어서 요런 수전이 7만 원이다 라고 하면 기역자 수전이나 거위목 수전 요런 것들은
거기서 한 10만 원 정도,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10만 정도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훨씬 가성비 있게 가성비 이뻐 있죠. 보이니까.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요렇게 거위목이 됐던 기역자가 됐던 중요한 건 토수구가 빠지냐 아니면 그걸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빼서 이렇게 쓱 할 수 있어야지 전체 싱크대 볼을 맞습니다. 다 커버한다는 얘기죠. 안 그래도 이게 안 빠져가지고 반경이 짧은 거는 봐가지고 다시 떠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그래 이게 뭐냐면 이게 목이 안 빠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수준 이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쁜 것만 보고 생각 없이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100명 중에 99명 후회합니다. 그래야죠. 일단 무조건 뽑아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네. 근데 사실은 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건 약간 디테일한 꿀팁인데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과 거위목이 물이 떨어지는 낙차가 기역자가 높아요. 그래서 물이 많이 떨어질 튀어요. 때 네. 튀어요 많이. 맞아. 예.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는 우리가 싱크 볼 있잖아요. 그게 좀 깊어야 돼요. 그런까지 같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수전보다는 싱크대 그 볼이 맞습니다. 깊고 예. 네모난지 그게 그렇죠. 눈에 그러니까 실용적인 건 그게 훨씬 맞습니다. 더 도움되더라고요. 집에서 살림 별로 안 하지 않으세요? 그거만 투자한다고?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사이즈 자체가 예를 들어서 860, 850 이래가지고 사이즈가 85cm짜리인데 요새 더 큰 거 써요. 더 큰 거 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이렇게 곡선이 있는 형태 있잖아요. 네네. 그거 많이 썼는데 요새는 사각으로 거의 다 바뀌었어요. 네. 이거 뭐 특정 제품 홍보하는 건 절대 아니고 라디오 방송 보면 싱크볼 막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백조에서 나오는 사각 싱크볼이 요새 이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가격대에 따라서 좀 비싼 것들도 있으니까 적당히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좀 중요한 포인트 오늘 남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려면 대부분 옛날 구축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 벽에서 지금 수전이 나오는데 이거를 벽을 철거해서 아래에서 배관을 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또 이 수전에서 비용이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여기서 좀 힘을 주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볼은 사각이 좋고 또 기왕이면 깊게 하면 주부분들이 훨씬 더 좀 좋아한다고 하시니까 이런 포인트 잘 챙기신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후드 부분 좀 얘기해 후드. 주세요. 예. 일반적으로 후드 같은 경우는 가장 저렴한 게 슬라이딩 후드, 슬라이딩 그냥 빼고. 슬라이딩 후드. 네. 네. 근데 사실 그거는 너무 싼 말이에요. 싼 마이. 너무 싼 말이에요. 이런 표현 써도 되나? 너무 아니, 좀 약간 표현이 싼 마이. 표현이 싼 말이에요. 좀 싼 티라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가성비 금액적으로 되게 높은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써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게 너무 옛날 집 같아요. 옛날 집 같죠. 폼이 안 나요. 사실 좀 싸면서도 그나마 좀 간지나게 하는 건 하이드 후드. 하이드. 하이드 후드는 뭐냐면 아예 이제 그 상부장에 후드가 없는 것처럼 히든. 네, 히든으로. 그걸 이제 하이드 후드라고 하는데 보통 그런 거는 이제 똑딱이는 이제 밑에서 이렇게 켰다 끄거든요. 네. 근데 슬라이딩 후드나 하이드 후드 둘 다 마찬가지로 갓 같은 거 있는 거 침력 후드라고 하는데 이런 거보다는 흡입력이 떨어져요. 흡입력이 떨어지는데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요새 이제 많이 선호를 하죠. 네, 그래서 하이드 후드 같은 경우 가격도 그리 비싸진 않거든요. 내가 돈을 좀 쓰고 싶다. 나 이거 좀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할 때는 아일랜드 후드 추천드립니다. 상부장과 별도로 떨어져 자기 혼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보면 사각형이나 원형 이런 제품들이 많거든요. 비용이 좀 비싸죠. 비용이 좀 비싸죠. 지금 근데 가성비 얘기하는데 비싼 거 네. 얘기하세요. 그럴 수도 있다는 예. 얘기죠. 그래서 하이드 후드, 가성비는 하이드 후드로 가고 그 다음에 조금 만약에 자기 집이다 라고 할 때는 뭐 아일랜드 정도 가도 되고. 하이드 후드는 한 어느 정도 하나요, 가격이? 가격이요 5만에서 10만 원 미만이에요. 네. 뭐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렇죠. 네. 옛날에 집을 샀는데 후드를 교체했는데 그 임차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집에서 후드를 틀어도 다 곰팡이가 핀다. 이게 봤더니 후드는 있지만 이게 나가는 구멍은 없는 거야. 후드 나가는 구멍이. 그럴 수가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우리 자바라라 그래요. 은색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배관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 공간에 대한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깥으로 못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좀 고가의 탄소 필터 후드라는 걸 써야 돼요. 자체적으로 정화시킬 수 있는. 예. 이제 사무장님 이야기한 거는 그쪽에서 이제 시공을 좀 잘 못한 케이스. 직접 분양할 때 구멍을 안 뚫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뚫고 다시 연결을 해줬어요, 그거를. 어쨌든 뭐 후드 뭐 이런 것까지 다 알겠는데 또 가장 중요한 주방이니까 싱크대를 또 셀프를 한다고 하면 싱크대 업체만 이렇게 불러서 뭐 치수만 재가지고 네네네. 시공을 해주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여기 업체도 퀄리티가 또 다 다를 것 같아요. 그 업체 중에서 좀 괜찮은 업체를 골라내는 방법? 네, 그것도 알려주세요. 이게 임대주택일 경우에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업체에서 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손품과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인테리어를 하려고 할 때 사실은 우리 가성비 좋게 하려면 동네 인테리어가 제일 좋긴 해요. 근데 동네 인테리어 못 믿는 이유는 막 싸니까 막 하고
그냥 뭐 제대로 안 나올까봐 그렇게 싫어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반대로 좀 좋은 점은 그 아파트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또 좋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싱크 공장을 찾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여기서 공장을 찾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영업소가 나와가지고 영업소에서 한다는 그 개념이 아니고요. 싱크대를 상담하고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공장이 있는 회사를 찾는 게 좋아요. 아, 네. 자체 제작이 가능. 네네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 그 공장 주인이 이 영업 이 사장님이 아니에요. 네. 바꿔 이야기하면 이 공장은 많은 영업 사원들이 거기 다 이용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원했던 어떤 퀄리티의 제품이 잘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제품이 잘못 나왔을 때 대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만약 공장이 있는 회사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대처가 되고 자기네도 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AS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업체를 고를 때는 첫 번째는 가구 공장이 있는 데를 좀 초이스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평수인 경우에 싱크대 그 하부장, 상부장도 요즘에 화이트로 많이 하나요? 많이 하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평형대에 따라서 상하부장 컬러를 좀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형 평일 때는 그냥 화이트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예, 일단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상판을 어두운 계열로 가면 좀 집이 좁아 보이듯이 상하부장을 좀 밝게 가면 공간이 좀 확장되게 좀 넓게 보이죠. 그래서 상하부장에 대한 컬러도 그렇지만 거기에서 타일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미드웨이, 상부장과 하부장 사이에 붙는 그 타일을 뭘로 선택하는 것도 중요해요. 타일 감각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타일 같은 경우 어떤 타일을 선택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거기 있는 줄눈 컬러를 뭘로 하는가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달라져요. 줄눈 컬러 또 최근 트렌드가 있나요, 이게? 이게 뭐냐면 네. 정답은 없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어쨌든 같은 어떤 기능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흰색이 됐던 비둘기색이 됐던 똑같은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흰색에 있는 조각 타일에서 약간 그레이로 줄눈이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타일인데 흰색으로 들어가는 게 느낌이 완전 달라요. 아, 네. 내가 예를 들어서 그 타일이 좀 돋보이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컬러를 좀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왜? 그 컬러가 눈에 확 보이거든요. 그 줄눈 자체가 눈에 확 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그 공간에 대한 어울림, 뭐 예를 들어 가성비 있게 했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이뻐 보여야 되는 거지 타일만 이뻐 보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화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수는 있어요. 뭐냐면 상하부장이 다 있는 경우에는 화이트한 느낌으로 그냥 연출하는 게 좀 좋을 수가 있고, 우리가 상부장 없이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상부장 없이 하부장만 하는 경우, 그거 또는 선박만 많이 해요. 할 때 많이 하죠. 진짜. 그럴 경우에는 또 약간 타일에다 포인트로 가는 줄눈으로 약간 짙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본연의 목적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음식할 때 뭐 팀을 닦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일이 약간 좀 잘 닦이는 재질로. 타일이 잘 닦이는 재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잘 닦이는 재질은 거기 코팅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예를 들면 뭐냐면,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유광, 무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유광 정도를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유광. 네. 다만 이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임대 시장에서의 제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약간 좀 우리가 자기 집을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무광 느낌 나는데도 약간 표면 자체가 광택이 많이 나는 제품이 엄청 많거든요. 네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정도로 주방을 수리했다 하면 돈이 얼마 나오나요?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일단 주방 가구를 뭐 저렴하게 했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한 100만원에서 150만 사이 정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뭐 타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자재비에다가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미드웨이 같은 경우는 나머지 타일을 할 때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화장실에 네, 그렇죠. 할 때. 요새 타일 작업자가 1인당 보통 이제 금액대가 30에서 35만 원 왔다 갔다 해요. 많이 올랐네요. 예. 30만 원 하는 경우도 있고 35만 원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2명 쓴다라고 하면 60만 정도 되잖아요. 그럼 부자재 같은 거 가격이 또 어느 정도 나올 테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뭐 150에서 200 정도, 좀 더 한다면 250 정도, 뭐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네네. 예. 가성비 있게 했을 때 그러면 식탁등? 그것도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중요하죠. 예, 제일 중요하죠. 예. 맞습니다. 식탁 등을 선택할 때 유의사항은 뭐냐면, 내가 어떤 식탁을 선택할 건지를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식탁하고 조명을 맞춰야 된다는 맞습니다. 얘기죠. 예. 그러니까 식탁을 예를 들어 원형으로 가느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타원형으로 가거나 사각으로 가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원형을 선택하면 어떤 등이 어울리는 예를 들어서 조지 넬슨의 버블등이라는 게 있어요. 동그랗게 이렇게 들어가는 등이 있거든요. 그런 같은 경우는 원형 등에 그것도 올리고요. 또 하나는 이 옆에 있는 엣지 부분 있죠. 요 컬러가 뭔지를 또 보는 것도 중요해요. 엣지. 그게 뭐냐면 등의 형태가 형태적인 부분에서 조명을 맞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다리빨이나 이 엣지 부분에 대한 컬러, 요런 컬러를 보통 우리가 의자하고 식탁하고 따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할 때도 같이
톤앤토로를 맞춰주면 좋다 이 얘기인 거죠. 어쨌든 약간의 공통점을 주면 훨씬 더 좀 세련돼 보이고 조명만 보려고 했었는데 조명 식탁 말고 의자까지 좀 보고 같이 봐야죠. 예, 볼 때는 여러분들 그 형태도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엣지나 이런 그런 부분도 같이 보면은 맞습니다. 훨씬 더 좀 조화롭게 인테리어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주방 가구나 등기구 설치해 주는 거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하지만 식탁을 구매하거나 의자를 사는 건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소비자 몫.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임대용으로 낼 때는 네. 식탁이 구매 안 된 상태에서 등을 달아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뭐 어떤 머릿속에서 등을 미리 달면 좋을까요? 그려야죠. 펜던트 같은 경우에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탁 놓을 자리를 센터에다가 딱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아예 그걸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매입등의 다운라이트 있잖아요. 그 정도로만 공간을 연출하거나 포인트를 준다라고 하면 천정에 붙어 있는데 이렇게 기둥 형태로 이렇게 붙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냥 한두 개 정도 네, 붙여주는 거. 그것도 정말 좋은 팁입니다. 여러분들 임대로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 임차인이 와서 어떤 식탁을 사용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나 딱 떨어뜨려 놓으면은 임차인의 선택의 폭이 너무 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임대형일 때는 임차인에게 좀 선택의 폭을 넓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를 하시고 본인이 살 집 같은 경우에는 뭐 식탁, 내가 사고 싶은 식탁, 뭐 의자 그거랑 맞춰서 우리 식탁 등을 맞춰 놓으면 정말 좀 완성도 높은 인테리어가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정리 잘해주니까 좋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제가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오늘 파트 촬영을 하면서 용어를 정말 좀 순화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할 것인지를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공사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거기서 사용하는 용어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공사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덧방이라는 거, 뭐 타일 크기도 뭐 300에 300, 300. 각이라고 쓰거든요. 300각. 그 다음에 9배. 자, 이런 부분을 제가 일부러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말을 써야 하지만 아직까지 공사 현장에서는 현장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오히려 더 좀 괜찮습니다. 네. 이제 트렌드가 많이 변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화장실이 굉장히 좀 요즘에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의 트렌드, 화장실 트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화장실 트렌드요. 네. 일단은 가성비 위주로 한다라고 하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막 변경하거나 바꾸면 안 돼요. 네. 그 뭐냐면 틀을 살려서. 네네. 그 상태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타일 자재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벽체 같은 경우에 300, 600각짜리 그리고 바닥은 300에서 300각짜리 일반적인 타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타일의 사이즈 30cm에 30cm짜리 타일을 보통 바닥에 많이 쓰고 네. 30에 60cm짜리 타일을 벽으로 쓴단 말이에요. 네. 그게 너무나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가성비 욕실이에요. 그렇죠. 그죠? 네. 예. 근데 요런 거 할 때는 일단은 그 우리가 방산시장이나 아니면은 유통단지에 가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좀 좋습니다. 예. 왜 좋으냐면 타일뿐만이 아니라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구매를 해서 업체에다 이야기하면 좀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유들 보면 독일유는 세면대하고 양변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저렴이 버전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대림거나 뭐 아니면 아메리카 스탠드 이런 거 말고 조금 떨어지는 거. 어디 제품이지? 뭐 이런 거. 다림. 대림 아닌 다림. 근데 사용하는 데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제품이 하자 있는 제품을 쓰면 안 되죠. 사용성에 큰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을 것 같고요. 수전유도 마찬가지예요. 수전유도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냥 기본 사용으로 적용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을 자기가 따로 다 알아보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유통단지 같은 데 가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견적도 다 내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타일 얼마, 독일수준 액세서리 얼마.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해야 될 건 뭐냐면 욕실장 같은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 욕실장도 다 있어요. 그리고 뭐 샤워 수전이라든지 욕조 수전 거기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비용적인 절감을 할 수가 있다. 가성비 높은 게 원래 그 거울하고 그 욕실 장하고 그거 세트로 같이 그냥. 그렇죠. 보통은 이제 슬라이딩 장이나 여닫이 장이나 이런 것들도 거울이 붙어 있는 형태. 네. 좁은 공간은 기왕이면 거울 붙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 방산시장에서 그 물건을 주문을 해서 네. 배송을 한 걸 가지고 이렇게 시공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작업자를 또 소비를 해야 되면 지공을 하게 되면 작업자를 따로 소비하는 방법도 있지만 거기에서 작업자를 소개받는 방법도 있죠. 그 판매처에서. 판매처에서. 네, 예. 그게 가장 또 확실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업체는 또 그래도 자기들 도기를 잘 설치해 줄 수 있는 분을 추천해 줄 거기 때문에
그래도 책임감이 있는. 맞습니다. 예. 그럼 화장실, 가성비 좋은 화장실에서 이런 부분을 좀 힘을 주면 그래도 더 좀 예뻐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어디에 좀 포인트를 두면 좋을까요? 자, 예를 들면 욕실 같은 경우에도 슬라이딩 장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도 우리가 주방에서 아까 포인트로 준 게 T5 조명 아, 있어요. T5 조명. 그것도 넣으면은 엄청 고급스러워 보여요. 완전 괜찮겠다.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그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뭐냐면 거울을 라이팅이 나오는 거울을 쓰는 거예요. 아, 네. 거울을. 거울 자체가 네네. 요새 이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라이팅이 나오게 하는 제품도 있고 전선 자체를 연결해서 킬 때 바로 라이팅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완전 좋은데요. 그렇죠. 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많이 내죠. 불 나오는 라이트 켜지는 거울은 한 어느 정도 하나요? 가격이? 가격이 얼마 안 합니다. 그것도 한 15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완전 좋은데요, 이거? 이거 똑같은 여러분들 도기장을 쓴다 하더라도 정말 이 조명만, 조명 포인트만 준다고 하더라도 정말 다른 데 없는 괜찮은 욕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욕실도 되게 괜찮았어요. 이 거울에 조명 포인트, 그 다음에 이 화장실 장에 또 조명 포인트. 저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바닥 타일은 좀 어둡게 하고 네. 벽은 좀 밝게 하는 게 네. 유행했다고 하면 네. 요즘 트렌드는 어떤가요? 가성비 말고 좀 내가 내 집을 하려고 할 때 보통 트렌드는 뭐냐면 같은 타일을 벽하고 바닥 같이 다 써요. 똑같은 타일을. 네. 그게 보통 이제 그 포셀레인 타일이라고 해서 포셀레인 타일을 600에 600각짜리, 네네. 60에 60cm짜리 타일을 벽하고 바닥 같이 다 붙여버립니다. 넓게. 완전 그냥 좀 모던해 보이겠는데. 그렇죠. 모던해 보이고 우리가 300에 300각짜리 타일과 300, 600각짜리 타일이니까 투톤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많은 건설사들이 아직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보고 아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거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 보면 이게 지금 보기 싫은 거죠. 아니 뭐야 이거 이래 돼. 저도 지금 상상을 해봐도 동일한 패턴으로 한 게 훨씬 더 좀 괜찮아 보일 거예요. 네. 예전에 호텔에서 대리석으로 그렇게 많이 했어요. 벽하고 바닥을 같은 타일로 하는데 벽을 예를 들어서 약간 반질반질하게 했다면 바닥은 약간 꺼끌꺼끌하게 왜 낙상사고를 일으키지 않게 하려면 많이 넘어져요. 그죠? 넘슬립되게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일반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으로 들어오는데 600, 600각짜리 타일 자체가 비싸고 시공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가성비 시장에서 그걸 쓸 수가 없죠. 요즘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그렇게 비용 많이 아끼지 않거든요. 그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도 그거에 따라줄 수 있는 인테리어가 되면 좋으니까 좀 돈 아끼지 않는 부분이 됐을 때는 어떤 부분까지 고려하면 좋다도 궁금합니다. 네네. 일단은 형태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트렌드가 욕조보다는 샤워부스를 많이 선호합니다. 욕조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욕조를 없애고 샤워부스. 예. 보통 이제 욕실이 두 개 있을 때 공용 욕실에 욕조, 부부 욕실에 샤워부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욕조 자체를 아예 없애는 분들이 많아요. 비율로 치면 한 80% 정도 없애는 경우가 많습니다. 컬러적인 부분에서도 봤을 때 벽 바닥을 전체적으로 어둡게 하는 것들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많아요. 그러면 왠지 뭐냐면 좀 아늑해. 그리고 조명 자체도 우리가 보통 욕실 조명을 하면 조명 컬러가 원래 세 가지가 있거든요. 주광색 제일 밝은, 그리고 주백색, 그리고 전구색. 전구색 아니면 주광색의 사이 주백색. 주백색이 보통은 한 5000 켈빈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백색이냐 전구색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간 자체를 약간 어둡게 하고 전구색을 탁 떨어뜨리면 뭔가 엄청 아늑해 보여요. 내 취향이에요. 저는 전구색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좀 고급스럽게 들어간다고 하면 수전 자체가 노출형이 아닌 매입형. 네. 매입형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수전들은 다 벽에서 급수라고 해서 냉수 온수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연결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말고 타일 안쪽에 그런 뭉치가 들어가는 형태. 뭉치 들어가 있어서 예. 여기는 딱 그냥 구멍 하나. 그렇죠. 그러면은 토수구만 나와 있는 상태, 손잡이만 나와 있거나 샤워부스 같은 경우에서도 해바라기만 하나 탁 나와 있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훨씬 고급스럽게 연출이 되고 양변기 같은 경우에도 요새는 이제 비대 일체형 같은 걸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제품 자체는 고가의 제품이기도 하지만 좀 있어 보이죠. 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어두운 톤의 포인트가 되는 전구 라이팅을 쓰고 수전류를 매입을 하게 되면 어딜 가더라도 야 이거 호텔 욕실 아니야? 뭐 이런 느낌. 그럼 거의 호텔 분위기 날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세면대 같은 경우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벽에다 부착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호텔 같은 데 보면 대부분 여기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걸 탑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볼 자체가 밑으로 들어가서 위에는 똑같은데 구멍이 뚫려서 우리가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언더볼. 그래서 탑볼이든 언더볼이든 그런 식으로 세면대 욕실장을 만들면서 연출하게 되면 또 훨씬 고급스럽죠. 근데 볼이 좀
불편하던데 이게 잘 튀고 그래가지고 폼은 괜찮은데 주부들은 별로 안 그러니까 좋아할 주부들이 것 별로 같아요. 안 닦아야 좋아해요. 되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탑볼이나 언더볼 둘 다 마찬가지긴 한데 언더볼 같은 경우 그게 더 심해요. 탑볼 같은 경우 좀 덜하긴 한데 볼이 있고 뒤에 수전류가 이렇게 있잖아요. 물을 쓰려면 이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여기서 물이 흘리는 거예요. 네, 예, 그런 경우는 있는데 좀 이쁨을 위해서는 감내해야죠. 그럼 수전 색깔 같은 거는 어떤 게 수전 좋아요? 색깔은 골드 아니면 니켈, 실버 보통 그렇게 나뉘잖아요. 화이트한 욕실 만들었다라고 하면 골드가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근데 보통은 통상적으로 약간 조금 어둡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보리나. 그럴 때는 오히려 그냥 무난한 실버로 가는 게 좋고, 여기서 또 하나 들어가자면 같은 실버인데 이게 무광이냐 유광이냐 차이가 또 있어요. 요새 무광을 고객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때가 좀 덜 껴 보여요. 아, 그러겠네요. 반질반질하면 물때가 많이 보이잖아요. 많이 보이죠. 근데 무광 같은 경우는 좀 덜 보이거든요. 근데 가격대가 좀 올라가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시면은. 사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가는 곳이 화장실이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눈이 너무 부시면은 다들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기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편안한 조명을 좋아하는데 아까 정구생 말씀하셔서 저 공감을 했고, 이런 샤워 부스 부분 잘 활용한다 하면 여러분들도 정말 괜찮은 호텔 같은 그런 부분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탑볼이나 뭐 이 다운볼 같은 경우에는 실용성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적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인테리어가 하나를 힘주다 보면 또 다른 것도 잘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포인트별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안방 인테리어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안방에서는 제가 또 궁금한 거는요, 등이 궁금해요. 안방 조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조명하고 이거 또 침구하고 화장대도 사용하고 하니까 안방 포인트는 어떤 걸 보고 하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안방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느낌. 다른 데는 화이트한 벽지를 썼더라도 네. 안방 정도는 약간 무드 있는 컬러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무드 있는 컬러. 네, 그러니까 두 약간 가지를. 그레이시하게. 네. 더불어서 항상 조명이 중요한데 안방 등은 약간 전구색이나 안방은 정색, 또는 주백색이나 주백색. 그리고 포인트로 다운라이트를 조금 계획을 하는 거죠.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전기를 콘센트 스위치가 보면 한 개밖에 뽑아져 있지 않더라도 그걸 회로 분리해서 두 개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메인 등은 주 백색 정도의 직부등이 하나 딱 나오고 다운라이트가 무드등으로 하나 나오게 한다면 부부 침실 같은 경우는 직부등 굳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다운라이트 정도만 좀 은은하게 켜놓고 주위가 약간 그레이시한 느낌으로 톤이 다운되기 때문에 좀 약간 분위기 잡기는 좋을 수 있겠죠. 여러분 뭐 좋은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어쨌든 도배지를 좁은 곳이라 하더라도 안방만큼은 약간 그레이나 좀 어두운 톤으로 무드 있게 잡을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조명 같은 경우를 대부분 또 1구짜리 조명이 있는데 이거를 2구로 바꿔서 무드등 하나, 그러니까 분위기 잡을 때 하나, 그냥 평상시 모드 하나, 그렇게 해두면 정말 좀 유용하다. 근데 여기서 팁이 있습니다. 또. 예. 뭐냐면 우리가 벽체 자체의 컬러를 약간 그레이시하게 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천정까지 가면 안 돼요. 아. 천정까지 하는 순간 돈굴이 됩니다. 돈굴이 되기 때문에 천장을 일단 기본적으로 화이트한 느낌으로 가도 되고 벽체만. 벽도 세 벽을 다 그레이시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쪽 면이 포인트로, 그러니까 침대 헤드월 쪽에 포인트로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뭐 애들 방도 마찬가지예요. 핑크나 블루나 이런 거 애들 방.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면을 포인트로 하는 것보다는 그 면 자체를, 방 자체의 면, 벽체를 다 같이 해주는 게 좀 좋다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포인트만 기억하셔도 네. 인테리어 컨셉 잡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붕 뜨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거실은 어떻게 잡아가면 될까요? 거실 정말 중요하죠. 주방과 거실은 뗄 수가 없죠. 바로 연결돼 연결되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느낌으로 연출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주방에 대한 느낌이 거실로 같이 따라오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일반적으로는 주방 말고 거실 같은 경우는 밋밋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그 밋밋하게 하는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죠. 아트홀, 그러니까 TV가 설치되는 네, 부분. 그거 궁금했어요. 아트홀을 TV가 어떻게 설치가 되는 부분에 아트홀을 어떻게 마감할 거냐. 예를 들면 돈이 좀 있다라고 하면 타일 같은 경우 쓰면 좋겠죠. 우리가 저번 편에 이야기한 것처럼 타일이 좀 큰 타일들 쓰면 좋고, 여기도 큰 타일 쓰는 네네. 게 더 고급지다.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타일 같은 경우는 패턴 자체가 요새는 이제 그 뭐 600, 600 그리고 400에 800, 여기서 400이라는 거는 40cm, 80cm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600에 1200 뭐 이런 타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일이 커지면 공간이 시원해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연출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럴 땐 조금 타일 느낌을 내고 싶은데 타일이 아닌 디자인월이라는 제품을 쓰면 돼요. 디자인월. 쉽게 이야기하면 마룬데 폭이 되게 큰 거예요. 타일처럼. 그렇게 되고 패턴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거는 타일보다 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인트를 내고 싶은데 그 돈도 없다
라고 하면 거기 벽지 컬러도 다르게 가는. 이게 사실 트렌드를 많이 타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통으로 그냥 흰색으로 통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긴 해요. 네. 예. 근데 뭐 디자인은 정답이 없으니까.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거실에는 항상 어쨌든 TV 다이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TV를 이 벽걸이를 추천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또 스탠드를 추천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네네. 사무장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무조건 다이를 놓는다. 이 개념이 약간 이제 없어졌어요. 아, 그렇죠. 뭐냐면 TV 장식장 자체가 사라지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아, 요즘 사라지고 있어요? 아예 사라져버려요. 오. 그럼 여기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콘센트 위치를 어디다 두느냐. 콘센트 위치 왜 중요하냐면 결국 우리가 TV를 콘센트에 꼽아야 되잖아요. 뽑아야 되니까. 그렇죠. 다른 기기들도 많이 꼽잖아요. 맞다. 근데 그게 어중간하게 TV와 장식장 사이에 톡 있으면 있으면 쫄 때 대고 막 완전 난잡해지거든요. 그렇죠. 자, 마지막 그래서 마감이 없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TV장을 설치한다라고 하면 미리 TV장을 어떤 거를 선택을 하고 그 높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획을 하고 그 밑으로 숨기는 게 중요하다. 아, 히든으로. 히든으로.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장에 가려질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자, 두 번째, 난 벽걸이를 하고 싶어. 근데 벽걸이를 하더라도 스위치 위치, 콘센트 위치를 안 옮기면 쫄대가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위치를 TV 뒤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네네. 벽걸이 TV만 보이는 거죠. 여기서 한 개 더 꿀팁. 오. 돈을 좀 쓰긴 해야 되는데 TV가 매립되는 형태로 벽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 옆에서 보이니까. 그렇죠. 옆에서 보면 브라켓 보이고 전선 보이고 모뎀 막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게 보기 싫으니까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TV를 설치하기 위한 브라켓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이즈 옆에 스위치 콘센트를 옮기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하게 되면 다 숨길 수 있으니까. 아, 다 히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좋다. 아, 우리가 인테리어를 아무리 잘 해놨어도 막 선이 막 난잡하게 되어 있으면 뭐 가구를 넣고 나서는 인테리어가 되게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그걸 숨기려고 쫄대 대고 하는데 디테일은 처음부터 그냥 가구 배치를 생각하거나 TV다에 놓을 것을 생각을 해서 전기 배선 콘센트를 미리 따놓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TV에 이런 브라켓 그 높이까지 생각해서 이 제작한다고 하면 선을 완벽하게 꾸미면 그냥 집에 벽에 딱 테레비만 있고 정말 깔끔한 인테리어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주부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 에어프라이기, 엄청 많죠. 커피포트 이게 꼽아야 되는 게 전자레인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거기다 뭐 더 덧방해서 멀티탭을 낄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 콘센트, 전기 조명을 한다고 하면 그게 원래 깔끔한 인테리어의 또 가장 큰 이런 노하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턴키로 맡기거나 직용을 할 때 있잖아요. 필히 내가 어떤 가전 기기를, 가전 제품을 쓸 건지를 미리 그렇죠.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계 단계에서 공사하기 전에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멀티탭 써야 되는 거예요. 네네. 돈을 몇 천만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멀티탭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야 맞아요. 요즘 세탁기만 쓰는 게 아니라 또 건조기도 그건 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싱크대랑 화장실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구 배치까지 생각하신다고 하면 정말 깔끔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실제 사용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임대용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실에 이렇게 장을 생각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임대용은요. 저는 임대용을 할 때는 다른 걸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 위치 그대로.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동축 케이블이라는 거하고 오디오 선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옛날 TV 같은 거 보면 TV로 바로 벽에다가 동그랗게 돼 있는데 꼽잖아요. 그걸 이제 동축 케이블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런 거 요새 거의 안 써요. 그런 거 없애거나 없애요. 아니면 오디오라고 해서 단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그것도 안 쓰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도 없애거나.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실질적으로 뭔가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를 옮기지 말고 네네. 필요 없는 거는 없애라. 없애고. 예, 예. 전자기기가 좋아졌으니까. 그렇죠. 예. 요새 뭐 와이파이 다 잡히니까. 네네. 예. 다 무선은 되니까. 그렇죠. 사실 사람들은 그거를 큰일 날까봐 안 건드리거든요. 뭔지도 몰라. 또 전기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 건드는데 그냥 요즘엔 전자제품이 워낙 좋으니까 뭐 스피커도 블루투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웬만한 건 다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거실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역시나 거실도 조명입니다. 그래, 거실 조명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 게 임대형 주택에서는 어쩔 수 없어. 그냥 등 달아야 돼. 그냥 그렇죠. 집부등 하나 달아야 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등 같은 거를 고를 때는 세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뭐냐면 아까 빛의 밝기, 그리고 빛의 세기, 그리고 휘도라는 걸 봐야 돼요. 휘도? 눈부심. 이게 뭐냐면 눈부심. 싸구리 제품을 사잖아요. 네. 그러면 분명히 이상하다, 송도 부자가 거실등 할 때 보통 뭐 예를 들어서 100에서
150와트 쓰라고 이야기했고 주 광색이니까 뭐 한 6000 켈빈 정도 하라고 했어. 그걸 샀어요 그냥. 근데 눈이 너무 부셔. 이거 뭐야 이거.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휘도를 봐야 돼요. 이게 눈부심에 대한 게 싼 제품이나 이런 거는 너무 과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휘도까지도 계산해서 제품을 좀 구매를 하면 좋다. 그럼 적정 휘도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휘도는 뭐냐면 이게 설명을 해도 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수치로만 이런 거만 봐라.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전국 가게 가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 보여요 그게. 내가 봤을 때 눈이 딱 부시잖아요. 아, 눈부신 게. 눈 부시기 때문에 그게 휘도가 높은 게 이게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 이게 한번 전구를 봤다가 단 데 봤으면 좀 멍한 느낌이 나는 게 그게 휘도인 거군요. 그렇죠. 이게? 예, 그걸 아. 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아, 저는 또 노안 때문에 그런 줄 알았거든요. 뭐 노안도 한몫을 하는 거 아닌가? 제가 이거는 직부 등에 대한 것만 얘기한 거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포인트를 준다라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운라이트. 예, 다운라이트를 적절하게 그러니까 쓰는 거. 다운라이트가 거의 할로겐 등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그란 등에서 나오는 등에 요새는 다운라이트 같은 경우도 전부 다 LED로 다 나오고. 네, LED로 하면 어쨌든 전기세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운라이트의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가 안방에서 무드등 그리고 욕실에서 간접등의 무드등 이런 무드등에 대한 역할이 뭐냐면 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입등의 다운라이트 같은 경우도 되게 편안한 분위기를 그렇죠. 만들 수가 있고 또 하나 많이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집집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천장이 위로 올라가 있는 경우 집 많잖아요. 그러니까 평으로 돼 있는 집도 있고 네네. 약간 올라가 있는 집도 있는데 이렇게 올라간 집들을 단천정이라고 해요. 천정을 단천정. 근데 이거를 그냥 밋밋하게 남기는 것보다 날개라는 걸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T5나 LED 바 같은 걸 넣으면 완전 또 무드등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가격은 좀 들어가긴 하겠지만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예. 어쨌든 뭐 공간이 어떻게 조명을 비춰주느냐에 따라서 사실 엄청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직부등 등에 천장에 바로 달려있는 등이 있잖아요. 그런 등에 익숙하신 분들은 간접 조명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야 어두워서 되겠어? 라는 분들이 10분 중에 9분이에요. 아, 그렇죠. 간접등이 얼마나 요즘 좋아졌는데. 근데 그거를 경험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천정등을 안 켜요. 아니, 이것도 쉽게 생각하면 호텔 생각하시면 돼요. 호텔 같은 경우 가면 우리는 호텔은 등 자체가 직부등이 아니고 다운라이트나 플로 스탠드 같은 간접 등으로만 연출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을 우리는 스스로 욕구가 있는 거예요. 야, 근데 나는 이거 밝게도 해야 돼. 라고 할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디밍이 되는 제품을 쓰면 돼요. 디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색의 밝기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조광기라고. 그렇죠. 하죠. 예.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광색으로도 하고 전구색으로도 하고 아, 맞아. 요즘 색깔도 바뀌더라고요. 그걸 디밍이라고 하는데 아, 그거를 디밍. 다 아. 같이 쓸 수 있는 제품으로 하면 돼요. 아, 네네. 돈이 있으면 뭐 그냥. 그렇죠. 전체적으로 아까 주방하고 일단 거실 너무 따로 놀지 않게 결이 같게끔 좀 조명이나 이런 톤을 맞춰가면 된다. 네네. 예, 전반적으로 조명도 다운라이트도 최대한 활용을 해라. 맞습니다. 셀프 인테리어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따라다녀야 되는 분은 전기하신 분이 왔을 때 여기 구멍 하나만 더 떨어주세요. 여기 구멍 하나만 더 떨어주세요. 여기 콘센트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사실 그거를 좀 잘 챙겨야 되고. 맞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 같은 거 알려고 할 때, 트렌드. 송도 부장님이 네네네. 이제 운영하시는 뉴빌드 TV도 보면 되지만, 네. 또 다른 노하우 같은 거 전해주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옛날에 책을 낼 때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모델하우스를 많이 보라고 했어요. 책 제목이 뭐죠? 집값 높여도 잘 팔리는 부동산 인테리어. 다시 한번 발음이 좀 셌거든요. 예. 집값 높여도 높여도 잘 팔리는 부동산 인테리어. 저도 그거 보고 공부 좀 아, 했습니다. 진짜요? 오래 지속되지는 않지만 잠깐 스테디셀러가 됐는. 사실 인테리어 책이 베스트셀러 되기가 정말 힘든데 저도 결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과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일단 제 책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모델하우스를 좀 봐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건설회사에서 이제 해당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모델하우스를 보면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속으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좋은 부분은 이 바닥에 마감재가 어떻고 타일이 어떻고 욕실이 이렇게 했네, 조명을 이렇게 썼구나, 이런 건 좋은데 모델하우스에 들어가는 가구들 있잖아요. 그거 되게 작게 만들어요. 미니어처처럼. 예를 들면 우리가 4인용 식탁 같은 경우에 보면 1,400 정도가 돼 일반적인데 아무리 작아도 1,200 정도. 근데 모델하우스에 가면 막 1,100짜리 만들고 의자만 달랑 들어가게. 미니어처처럼. 그렇죠. 미니어처처럼.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안방 같은 데 가면 침대가 우리가 킹 사이즈 보통 2m짜리 쓰는데 한 1,600짜리 막 이런 거. 애들 정말 방에 쓰는 거. 몰랐어요. 예. 뭐 그런 거라든지 간접으로 들어가는 그 스팟라이트, 그러니까 모델하우스용으로 들어가는 라이팅들이 있어요. 그게 더 밝아 보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조금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모델하우스를 그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리모델링 시장은요, 리모델링 시장에서의 인테리어 된 걸 보시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인스타 같은 경우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검색을 하면 다 거의 다 대부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이제 즐겨찾기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인스타 나오는 거를 그냥 무작위로 막 하지 말고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욕실, 거실, 침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예.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비싼 돈 들여서 내가 원하는 집을 만들려면 내가 원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거기다 아웃풋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레퍼런스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가능한 건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 건지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이런 느낌을 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협의를 하는 게 좋죠. 네. 최종 구매자가 자기가 원하는 취향을 잘 좀 준비를 했다가 네네.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하는 게 가장 서로의 분쟁도 없고 원하는 모델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우리 맞추려고 그랬는데 바닥재하고 그걸 바닥재를 안 하는 장판. 장판? 네, 장판 안 하잖아요 요즘. 장판은 사실 요새 많이 안 하는데 임대용일 때는 네. 보통 2.0T 많이 쓰죠. 2.0T 많이 2.0T 쓰는데 장판. 네네. 어느 정도 비용이 된다라고 하면 마루 같은 경우는 강마루, 강화마루 있는데 네. 강화마루가 강마루보다 좀 싸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연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데코 타일은 별로죠? 데코 타일은 벌어지잖아요. 우리는 온돌 문화잖아요. 온돌 문화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벌어져 버려요. 예. 물론 강화마루 같은 경우에도 벌어짐에 대한 문제는 좀 있긴 한데 그거는 좀 약간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 같습니다. 그럼 장판 아니면 마루를 추천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만약 그냥 진짜 임대용으로 저렴해 보자 가고 싶다라고 하면 2.0T 정도의 장판으로 가고 그게 아니다 약간 조금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왜 그러냐면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럼 내게 똑같은 퀄리티면 안 나가니까 뭔가 포인트를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뭐 그 정도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방법이 되잖아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도움 정말 많이 됐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이미 투자를 많이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몰랐던 부분도 많이 좀 챙겼어요. 나와주신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전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막 하고 할 때도 고민을 많이 하셨었는데 네. 아주 커져가지고 이제 뭐 구독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온 거를 또 필두로 해서 조금 더 구독자가 좀 늘고 시청 시간도 늘고 하면은 오늘 제가 또 촬영했던 부분에 대한 게 너무나 또 감사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의 인테리어 할 때 좀 정석, 챙겨야 될 부분 다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는 정말 좋은 방송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처음에 감사합니다. 복장에서는 기대도 안 했어 그냥. 예. 이 정도면 난 좋은데. 유쾌하고 또 정말 현장 경험이 많고 오늘 아낌없이 우리 행크TV 구독자분들께 팁을 말씀해주신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